안녕하세요, 엘보입니다. 오늘도 주봉부터 분석해 내려가고 그 다음에 타점 확인하고 느낀 점 얘기하고 그렇게 영상 남기겠습니다. 이 영상을 안 찍으면은 기록해 놓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차트를 안 지우는 버릇이 있어서 다시 계속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큰 그림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기는 해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매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남길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되실 테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배울 목적으로 보시는 거면은 조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네.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 주봉상으로는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가서 긋거나 아니면 짧은 분봉으로 가서 그으면 돌파를 하고 안착까지 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봉으로 그은 걸 무시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주봉으로 그은 걸로 봐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은 얘가 혹시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봉으로는 안 넘은 것 같지만 짧은 시간봉으로 가면 넘은 상황이라서 이번 주가 넘어가면 확실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위치는 이걸 ABC로 봤을 때 C파가 A파의 786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위치고, 여기 매물대가 여기 요만큼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되게 큰 그거였을 텐데 그거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도 한 가지 말씀드리게, 요즘 이 지표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바이낸스를 제가 원래 포함을 하고 보다가 바이낸스를 꺼버린 게, 이게 전 지금까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붙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그 현물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이낸스를 꺼보니까 확실히 거래량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봐야 저는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하락이 추세고 이게 조정일 때 거래량이 줄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기로 했고, 나머지 다 빼버린 이유가, 저는 비트겟을 쓰고 비트겟 차트의 거래량도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비슷한 게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였어요. 지금 이제 큰 봉으로 보니까 바이낸스가 왜곡을 시키지만, 이거를 짧은 봉으로 가면 짧은 봉에서 바이낸스는 차트 모양이 그럴싸하거든요. 그 거래량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위에 게 비트겟이고 아래 게 바이낸스인데, 그래서 바이낸스랑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비슷하게 나오고, 이거는 비트겟은 조금 다른 거 보니까 얘는 현물이지 않을까. 지금 얘네들이 다 현물 차트의 거래량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코인베이스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이낸스를 빼기로 했다. 바이낸스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봉에서 나 이 왜곡시키는 걸 보고 안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하나 말씀드려보고, 뭐 주봉 요방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봉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요게 이제 하락의 추세고 요게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세 하락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ABC였다면 한참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가 과연 그러면 다 내려간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면 원래 1대1이 나오면 16,000이 나와야 돼요. 요거를 이거 너무 반복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6,000 정도 이렇게 해야 ABC가 나오고 1대1이 나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ABCD2로 보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경우에 요 C파에 1.38이가 나오거든요. 요게 요 하락이. 그래서
A, B, C, D, E를 어디다 칠까요? 이렇게도 가능은 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닥이라면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승이 요거에 대한 조정이고 상승이라면 엄청 막 모두가 그리고 있는 불장은 안 나오고, 요거에 대한 거니까 요 정도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1대1이면 진짜로 그냥 전고점 조금 넘기는 수준이고, 근데 요게 이제 예쁜 저기들이 있잖아요. 요 정도 보면 한 1.382 정도 나와주면 그러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1.382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서 한 시간 한번 볼까요? 이 파동을 어떻게 이제 올라갈 거면 어떻게 올라갈 거냐를 봐야 될 텐데, 이게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시원하게 올라가면 이게 ABCD 끝나고 가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약간 이거에 대한 조정처럼도 볼 수 있잖아요. 많이 흔들고 있어서 거래량이 있으니까 또 조정이 아닐 가능성도 크지만, 모양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ABC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ABC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은 거래량이 실려서 B파로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연계를 못 시키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고, 이 상태에서 요 상승 중일 때 이렇게 봤던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게 B파인 것 같아서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 상승을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멍청하게 역추세를 잡다가 이 피보 비율 가지고 역추세를 잡다가 물려가지고 시드가 날아간.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ABC를 보면 이 C파에 대한 1대1 보면 1대1을 살짝 넘겨요. 그렇다고 1.236까지는 못 가고, 그렇게 보면 ABC의 D의 2처럼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ABC를 A로 놓고 B로 놨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야 이제 1대1 ABC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올라가고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전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0.5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 자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의미가 있었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매물대 하단쯤에 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쌍봉의 어떤 넥라인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밑으로 뚫으면 좀 더 세게 떨어질 거고, 아니면 올라갈 거고, 좀 약간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0.5까지 갔다가 382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시간 보인데, 이걸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올라가는 파동을 계속,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카운팅을 계속 했는데 계속 수정이 되니까, 이게 ABC였다가 ABCD였다가 ABCX, ABC였다가 계속 수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비율이 좀 예뻐서 일단 이렇게 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ABC로 보고 조정으로 보고 ABC 1대1이 나오려면 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좀 더 나오는 거를 이 되돌림 후에 얘가 조금 더 나오면 뭐 ABCD2처럼 이렇게 나와주면 예쁘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끊기더라고요. 심지어 얘도 요 ABC도 좀 단절이 됐거든요. 이것도 ABC가 원래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전고점에서 막히고 쌍봉이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여기도 쌍봉이지만 요 안에서도 이렇게 쌍봉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조정이 ABC로 조정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팅은 계속 ABC를 계속 카운팅 할 수 있는데 왜 ABC가 나오는데 저는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ABC 다 계속 나오는데 ABC 다 ABC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 저는 카운팅을 약간 생략하는 경향도 있긴 해요. 뭐 앞에 거에다 포함하든 뒤에 거에 포함하든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긴 할 텐데 예전에 그 차트 모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쌍봉처럼 찍고 이렇게 내려갈 때 1.618을 찍고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약간 임펄스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임펄스 느낌을 이렇게. 근데 이게 세 가지의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1.618이 나올 때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불규칙이라서 1.618로 C파가 길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임펄스 얘기하는 게 요게 1.618 나오고 이렇게 조정 나오고 하나를 더 그랬어야 되는데 옛날에 도담쌤이 요걸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약간 이게 임펄스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비율이 1, 2, 3이 1.618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때 카운팅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되게 숨겨둔 꿀팁인 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걸 ABC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걸 무시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ABC예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숨겨진 꿀팁 같아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게 나오면 무시를 합니다. 이걸 무시를 해요 가운데 거를. 근데 그렇게 할 때 좀 편하긴 해서 어디에 포함시킬지 모르겠을 때는 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약간 수렴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쌍봉 찍고 ABC가 이렇게 좀 618까지 떨어져 주길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차트 상황은 이렇고 큰 그림에서는 좀 명확한데 작은 그림으로 올수록 더 잘 모르겠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매매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ABC가 많이 나왔는데 왜 돈을 못 버는 걸까? 어쨌든 여기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물렸고 이것도 다시 복귀를 하면 제가 요즘에 거래량으로 추세와 조정을 구별을 해서 조정할 때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를 약간 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하다가 당한 건데 여기서 쌍봉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은 여기서 터졌지만 보통 이제 고점에서 안 터지고 앞에서 터지고 민기적거리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에 나왔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좀 더 두꺼워 보이니까 내려갈 때 거래량 좀 실리고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딱히 그렇게 막 세 보이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이건 무시해 주세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고 B고 C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B파라고 생각했던 게 돌변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B파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쏘는 경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도 돌변을 한다. 이게 참. 그 거래량 실린 역주세는 바로 자르기로 했었는데 결국엔 못 자르고 물을 타고 이렇게 끌고 가서 혼난 거예요. 제가 제일 못 지키는 원칙이 이겁니다. 거래량 실려서 올라갔을 때 물리지 말아야 되는데 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뭐 물려서 여기서도 이제 고점 찍어주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ABC가 나오나 보다. ABC하고 이렇게 AB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 C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뭐 이건 자를 정도는 아니었죠.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A고 B면은 요 정도는 사실 불규칙의 허용 범위에 있으니까, 그쵸? 뭐 236, 382 사이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거래량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거래량으로 추세와 조정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오만이었다. 그러니까 힌트는 주지만 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또 물리고 이제 거의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게 거의 이제는 내려가겠지. 제가 평단가가 19,700 정도였으니까 800 정도였나?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물 타고 했으니까 뭐 거의 한 요 정도 됐을 텐데,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평단가인데 여기서 멘탈이 깨지는 바람에, 왜냐면 제가 여기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서 새벽 4시까지 깨어 있다가, 왜냐면 요거 잡았을 때 새벽 4시잖아요. 새벽 4시까지 깨어 있고 요거 잡고서 잘 때 한 새벽 4시 반 요쯤 잤는데 이제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6시 반에 일어나고서 잠 못 잔 상태여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제는 하락이 시작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물을 탔죠. 여기서 물을 좀 빨리 탔는데, 이게 좀 이만큼 올리면 타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실전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이게 지금 15분 봉인데 이게 짧은 봉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죠. 요 사이에 이제 멘탈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시간 자고서도 오전을 쭉 보면서 오후에 여기서 물을 타고 조금 떨어진다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이제 마지막 그게 머릿속에서 뚝 하고 부러지면서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할복을 했죠. 이게 여기서 치면 더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할복을 했죠. 그래서 시드가 좀 많이 줄었고, 그런 상태에서 자르고 나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자를 때가 아니었던 거를 이제 다시 인지하고 다시 잡았는데, 다시 잡을 때가 또 요 안에서는 또 저점이네요. 뭐 어쨌든 다시 잡은 거는 또 물렸던 것만큼 잡지는 않았어요. 물렸을 때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한 반절 정도만 잡고 이렇게 내려올 때 적당히 이제 1대1도 아닌데 여기서 또 왜 털었을까요? 여기 꽂힌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나 하고 털었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미흡하네. 근데 이게 속을 수 있지 않나? 나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찍고, 그 다음에 B파 나오고 C파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털고, 분봉을 봐서 그럴 수도 있죠. 네. 1대1까지 못 기다리고 털었습니다. 일부 익절. 아마 반절을 털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또 밤이죠. 제가 요즘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잡니다. 도저히 이게 왜냐면 이때도 그랬고, 잠을 적게 자면 더 훨씬 판단력 떨어지고 감정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는 자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지만 모르고 그냥 잤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여기를 보고서 이렇게 A 올라가고 B 내려왔네, 그럼 C가 1대1까지 나올까 하면서 이제 C 1대1 나오는 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대1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췄어요. 전고점에서 그냥 멈추고 내려가다가 쌍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봤는데, 쌍고점에서 바로 못 잡았죠.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랄까 번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흡합니다.
이런 거는 보고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거 싼 것 좀 아니야? 라는 생각만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A, B, C가 나왔을까 싶을 때쯤에 이게 갖고 있었던 숏을 또 일부를 털고 그 다음에 소액 롱을 진입을 해서 이때 롱 진입한 거는 되게 극소액으로, 이거는 뭐 피보 비율대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되게 소액이었는데 이평선 보이면 그냥 털었다가 혼날만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에서 숏을 또 한번 털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롱 잡았던 거 털고, 그리고 숏 추가하고, 추가했던 거는 바로 조금 털고, 숏 추가했던 물량만 또 좀 털었어요. 여기는 위치가 큰 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가지고 소액으로만 짤짤이를 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도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래량이 없다가 올라가도 어쨌든 여기도 이제 또 여기도 밤이에요. 여기는 그 물렸다 판 것도 있는데, 아까 이평선 보고 팔았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아니고 자려고 팔았나 보다. 자려고 일부 털고 본절 걸고 잔 거예요. 이게 어젯밤인데, 그러고 나서 본절을 진입가에다 걸지 말고 한 여기 그냥 꼬리 좀 위에다 걸 걸 그랬는지 이걸 또 바로 터트려 갔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지. 또 내가 여기 걸었다고 해도 또 와서 터트리고 가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또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이제 여기서 봤어요. 여기쯤에서 봤는데 보니까 여기 거래량을 실어서 하방을 꽂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실어준 거 여기서 실어줬잖아요. 여기서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파동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더 이제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조정하고, 여기도 이제 횡 보니까 거래량 없다가 좀 밑으로 좀 살짝 꼽았다가, 이게 B파니까 또 B파 끝에서 꼽는 경향이 있죠. B에서도 C파가 있으니까. 거래량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BC가 나오고 ABC가 나온 것 같았는데, 근데 여기 저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여기가 훨씬 파워가 있고 여기는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꽂았잖아요. 보통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래량이 저점이나 고점에서 나오고, 이런 거래량이 비파 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도 이게 저점을 깊게 갱신하지도 못했고 내려올 때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구나, 그럼 이게 ABC가 될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롱각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잡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이것도 786 주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자석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786을 딱 터치하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봤을 때고 이때가 딱 아침에 그 운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못 보고, 그 다음에 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A로 하는 ABC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걸 ABC라고 하면 좀 내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ABC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 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내려오고 이렇게 바로 이평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를 ABC를 찾으면 얘도 1대1이 나와요. 그래서 요 ABC 나오고 나서 이제 잡고 싶은데, 올라가는 거 잡고 싶은데 단기 롱 각인데 생각을 하고 피보를 긋고, 이평선들이 존재하니까 지금 제가 1분봉이긴 합니다. 1분봉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 걸치니까 진짜 소액으로 평소 배율도 확 낮추고 퍼센트도 5%만 해서 여기다가 정찰병 보내고, 그 다음에 피보 비율이랑 요런데 요 B파 끝이잖아요. 이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다가 또 예약해놨던 여기까지 지금 체결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별로 힘이 없어요. 이평선도 지금 분봉이지만 이평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흰선이 1시간봉 61선을 1분봉에서 볼 수 있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요 위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봉 거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큰봉 거에서는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평선 내려오고 지금 61선도 1시간봉의 61선도 밑으로 뚫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힘도 사실 딱히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파이지 않을까 했던 거는 지금 나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아직은 들고는 있어요. 지금 계속 평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라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큰 시간봉부터 내려올 때 분석이, 그러니까 지난 차트니까 지난 차트는 얼추 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매는 잘 못한다 보면은, 물론 타점을 잘못을 할 때마다 교훈을 얻는 건 있기는 해요.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조정파에서 너무 타이트한 손절을 걸어놔서 손절 터뜨리고 올라가는 경험을 2번 하면서, 스탑로스를 무조건 걸어놓는 식으로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너무 쌓인다, 그 생각을 했던 거.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을 보고 비파로 생각을 했는데 비파 아니고 그냥 본추세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끝에 가서 확 붙더라. 그 거래량을 보고서 조정이다 추세다를 또 너무 쉽게 판단해 버려도 안 되겠다. 근데 여기서 얻었던 교훈이, 조정파는 손절을 로스를 걸어놓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였잖아요. 그 여기서 내 로스를 안 걸어놓은 거지. 스탑을 안 걸어놨는데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갔고, 그럼 얘 수동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걸 제가 계속 못해서 이 원칙을 못 지켜요. 그래서 스탑을 걸기 시작했던 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수동 손절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스탑 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판단해서 손절을 잘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모르겠을 때도 기어의 타점을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아니면 좀 자리까지 못 기다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근거로 진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절을 잘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타점을 어떻게든 더 정밀하게 하는 걸, 타점을 정밀하게 하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그냥 시드에 5% 지금 넣은 것처럼 분할로 하는 게 사실 이게 마음은 편하긴 했거든요. 시드 완전 분할하고 타점이 조금 정밀하지 않아도 타점을 수정해 갈 수가, 그러니까 평단가를 만져가면서. 근데 그러다가 세게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한 뒤로 타점을 줄이는 게, 그걸 일단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쓸데없이 얘기가 막 길어졌는데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